이번 영상은요, 가정법 그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이 도표를 기본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만큼 이 도표가 갖고 있는 이 예문과 동사의 시제 변화, 이거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캡처해서 카피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머릿속에 꼭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두 편의 동영상에서 커버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제 남아있는 게 Mixed Unreal Conditional. 한국 문법에서는 혼합 가정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딱 한 가지만 배워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그 결과가 현재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말할 때 쓰는 그런 가정법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은 혼합 가정법이 6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혼합 가정법이 어떻게 6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혼합 가정법은 왜 unreal에 속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혼합 가정법 왜 unreal인지부터 알아볼게요. Use mixed forms of conditionals in the if clause and the main clause to talk about imaginary situations of different times and their results. 무슨 뜻이냐? 혼합 가정법을 사용해라. 어디에? if clause와 main clause에. 즉, 그 시제의 형태를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if clause와 main clause의 두 군데 다 그 형태에 맞춰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때 그렇게 사용하느냐? To talk about imaginary situations. 상상의 상황을 얘기할 때. 그런데 어떤 상상의 상황이냐 하면 다른 시간과 그 결과에 관한 상상의 상황입니다. 즉, 결과도 그렇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사건도 그렇고 모두 다 상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 mixed conditional을 사용한다라는 뜻인 거죠. 왜 unreal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가정법의 시제의 형태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만 혼합 가정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different times and their results 라는 말이 나왔죠. 즉, different times라고 했으니까 영어에서 시제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개밖에 없거든요. Three tenses. 그리고 2개의 clause가 나오죠. 2개의 clause는 뭐였나요? if clause and the main clause. 이거를 조합하면 총 나올 수 있는 컨비네이션이 몇 개인가요? 이거 수학 문제죠? 6개입니다. 6개. 3 곱하기 2는 6. 뭔 소리냐? if가 나오고 여기 시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마 찍고 뒤에 main clause에 시제가 들어가고 마침표 찍고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2칸에다가 시제를 믹스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3개의 시제를. 그런데 2개의 칸이 있고 3개의 시제가 믹스될 경우 이런 조합이 몇 개냐? 이게 바로 그 표죠. 그래서 이 앞부분, 플러스 사인의 앞부분은 if절을 얘기하는 거고 if절의 실제 가리키는 시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플러스 사인의 뒷부분은 main clause의 실제 가리키는 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unreal conditional이니까 실제 과거를 가리킨다면 if절에 had pp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런데 실제 가리키는 시제가 현재라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그 주절에 해당하는 동사의 형태 would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 도표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가정법의 형태를 실제 가리키는 시제에 맞춰서 떼어다 갖다가 붙여서 합쳐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 도표가요, 별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하나하나 예문을 봐가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전 도표에서 맨 위에 두 가지가 이 한 슬라이드에 묶여 있습니다. 타이틀을 읽어볼게요. Imaginary situation in the past affecting present or future. 무슨 뜻이냐? 과거에 일어난 상상의 상황이 현재와 미래 각각 영향을 끼쳐서 결과를 다르게 만들 경우라는 거죠. 정리하면 if 다음에 실제로 가리키는 시제는 past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절에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주절에 하나는 present 시제의 결과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future에 어떤 결과를 달리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런 형태를 쓴다는 거죠. 예문 볼게요. If I had won the lottery,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면 I would live without worries.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지금 과거죠. 한 2주 전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2주 전에 산 그 로또가 당첨이 됐다면 하고 가정했으므로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의 시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왜? 가리키는 시제는 실제로 과거니까. 그런데 주절에는 지금 와서 걱정 없이 살 텐데 라고 가리키는 시제가 실제로는 현재이므로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짬뽕해서 이런 문장이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일을 반대로 가정해서 현재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설명한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문 볼게요. If I hadn't wasted all that money for Christmas, I would be able to go shopping for Boxing Day. 지금이 크리스마스 당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느라고 돈을 몽땅 다 써버린 지가 꽤 됐겠죠. 그래서 돈 써버린 게 과거의 일인 거죠. had, pp 보이시죠? 그렇다면 과거에 돈을 다 쓰지 않았다면 하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의 시제를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주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Boxing Day에 쇼핑을 갈 수 있을 텐데 Boxing Day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런데 Boxing Day 쇼핑을 지금 할 돈이 없는 거죠. 크리스마스 당일이므로 Boxing Day는 future의 일이죠. 그래서 future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을 몽땅 써버린 사건이요. 그래서 돈을 몽땅 써버리지 않았다면 Boxing Day에는 쇼핑을 갈 수 있을 텐데 하고 그 반대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uture unreal의 주절의 시제를 갖다가 사용했겠죠. would be.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future unreal의 주절인지. 이쯤 되시면 future unreal이 present unreal 하고 생김새가 똑같았었지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법의 형태 반드시 머릿속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현재의 반대를 상상해서 그게 과거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얘기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지금 were라는 동사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시제는
현재다. 왜? 우리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왜 여기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는지. 그때 I would have bought the new MacBook Pro we saw yesterday. 내가 어저께 아이샵에서 가서 본 그 새로 나온 맥북 프로 그거 샀을 텐데. 내가 부자라면 샀을 텐데. 부자가 아니어서 어저께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죠. 그래서 현재의 반대를 가정했고 그게 어제 당장 일어난 그 과거를 어떻게 바꿨는가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절에다가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을 갖다 붙인 겁니다. 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혼합가정법 이번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과거에 영향을 끼친 경우. 두 번째 예문 If I had money, I would get married next month. 내가 돈이 있다면 다음 달에 결혼할 텐데. 여기 다음 달인 거 보이시죠? 미래의 얘기인 거죠.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 결혼하기는 어렵다라는 미래의 결과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돈이 없다는 그 사실이 미래의 결과를 바꿈으로 if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쓰시고 주절에는 future unreal의 시제 would 동사 원형을 갖다 쓴 거죠. future unreal과 present unreal이 생김새가 똑같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실제로 나타내는 건 future다. 됐죠? 이제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미래의 반대의 가정이 현재와 과거의 결과를 바꾸는 경우 해볼게요. 첫 번째 예문 If my parents weren't coming tomorrow. 자, 비동사의 ing 보이시죠? 이미 arrangement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내일, 미래네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오시지 않게 된다면 I wouldn't have to clean the house.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게 실제로 나타내는 시제는 present. present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이므로 present unreal의 주절을 갖다 쓴 거죠. present unreal이니까 가정법 과거의 주절. 그런데 if절에는 미래의 unreal인 거죠. 그래서 future unreal의 if절을 갖다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비동사의 ing, 이거 form 1, 2, 3번 중에 2번인가요? 3번인가요? 3번이겠네요. 다음 거 읽어볼게요. If my parents weren't coming tomorrow,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고 I would have gone to see you. 친구가 전화를 했나 봐요. 청소를 하는 중인데 야, 너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널 만나러 갔겠지.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못 갔지라고 방금 전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똑같이 future unreal인데 뒤에는 moment of speaking이 여기라면 방금 전은 여기니까 과거인 거예요. past unreal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would have pp.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mixed conditional입니다. 이 경우에는 future unreal과 past unreal이 합쳐졌다. 이렇게 6가지가 다 가능한 혼합 가정법이지만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태까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가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 가지만 출제가 되었었죠. 예문 하나만 볼게요. If I had learned French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이므로 과거겠네요. 그래서 had pp. 이제 눈에 띄시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past on real이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때 불어를 제대로 했더라면 I would have more job options now. 지금 now가 보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시제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은 job 옵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present unreal의 main clause를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서 충분히 맞닥뜨리실 수 있고요. 또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mixed conditional이 여러 가지 시제가 혼합되어서 사용된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원어민이 시제에 안 맞게 가정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요점인 거죠.